네, 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에서 앱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목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점심 식사 후에 가장 졸린 타이밍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됐네요. 발표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앱스토어에서 사업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종종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거냐? 네. 저희 팀이 하는 일은요, 구글 플레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앱 개발사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비즈니스와 그리고 수익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앱 수익화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보려고 하고요. 네, 뭐 매출 뭐 그리 힘든가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앱 사업도 일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좋으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면 계속 구매를 하시겠죠. 또 더 좋았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전파를 해서 구전 마케팅이 될 거고요. 결국 이제 많은 유저들이 높은 객단가를 내고 계속 비용을 지출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느는 건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진리가 사실 앱 비즈니스에서 바로 통용이 될까요? 앱 수익화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과 그리고 유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나눠서 앱 수익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성인 평균 성인이 매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4.6시간, 그러니까 약 5시간을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미 저희는 정보의 오버로드가 걸려 있고 또 너무 많은 선택과 그리고 그런 앱 서비스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죠.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이제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신가요? 어, 바로 이런 모습의 유저들이 저희가 돈을 쓰게 해야 한 지출을 하게 해야 하는 유저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저들이 앱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허들은 너무나도 높은데요. 어, 뭐 계정도 만들어야 하고요, 로그인도 해야 하고, 뭐 정말 신나면 휴대폰 본인 인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또 신용카드에서 에러가 나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고는 하죠. 피곤한 유저들은 너무 갈 길이 먼 곳은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결제 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도대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어떻게 진행해야 효과적으로 앱 수익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사용자라는 측면부터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그리고 10억 명의 인구가 활용하는 앱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저희는 정말 양질의 그런 앱과 게임 서비스가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 각 지역에 최적화된 그런 페이먼트를 개발해 왔고요. 또한 전반적인 이코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전체 개발사에 지불된 순수익이 전년 대비 250%나 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뭐 그럼 뭐해? 뭐 10억 명이 다 내 앱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 수익이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컨셉이 유저를 세그멘테이션해서 저희가 원하는 유저들을 우리 앱으로 오게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일을 굉장히 잘한 개발사가 있어서 여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켓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독일의 앱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커머스, 택시 서비스, 그리고 음식 오토 배달 서비스 등등 약 100여 개의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사실 그 음식 오토 서비스를 보다가 매출이 어느 순간 이후에는 좀 정체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약 60개의 조건에 따라서 이 유저들을 한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조건에는 어떤 시간에 유저들이 앱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보통은 얼마를 지출을 하고 떠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어떤 시간에 구매를 하는지 등등의 그런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개로 클러스터를 나눴더니요, 놀랍게도 탑 2 그룹, 그러니까 상위의 2 그룹이 약 5%의 유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5%의 유저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5%에만 집중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지금 돈을 내지 않고 떠나는 그런 유저들을 더 포커스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앱 개발사는 그럼 좋다. 우리가 리소스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상위 그룹에, 하나는 하위 그룹에 집중을 해서 스터디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상위 그 그룹에 집중을 해봤더니요, 이 상위 5% 그룹은 사실 돈을 많이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앱에서 굉장히 오래 체류하고 오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금방금방 본인이 늘 사던 것을 사가는 그런 유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더 자주 정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개선해보자 해서 그 원클릭 솔루션, 그러니까 간단 클릭 주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늘 점심시간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치킨 카레 라이스를 주문하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2번 클릭으로 그 주문을 이룰 수 있게끔 좀 더 심레스하게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그룹은 그냥 버릴 수 없죠. 90% 이상의 유저가 로그인도 하기 전에 그냥 앱을 이탈해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 피곤한 유저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이분들은 앱을 굳이 다운로드 받아놓고 금방 나가는가? 그래서 로그인에 걸리는 시간을 좀 더 심레스하게 UI와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요. 또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최대한 끝단으로 미뤄서 유저가 귀찮음보다도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음식을 바로 주문하는 데 있어서 이탈률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유의미한 유저 증가와 그리고 매출 증가가 있었다는 저희 내부의 그런 리서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거는 알메니아 개발사인 탭 벤처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언더워터스라는 앱이 있는데 원래는 광고를 보여주는 무료 앱과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유료 앱, 프리미엄 앱을 2개를 이제 선보였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저는 피곤합니다. 유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서 과연 내가 광고를 보고 싶은지, 그리고 무료로 다운을 받는 게 더 좋은지, 혹은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안 보는 게 좋은지 유저는 굳이 이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앱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제까지의 트랙 레코드로 봤을 때 인앱 퍼체스를 할 것 같은 유저에게는 굳이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인앱 결제가 1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빅맥 인덱스 다 아시죠? 좀 나온 지 된 컨셉인데요. 그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빅맥 인덱스는 잘 아시다시피 각국의 통화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국의 빅맥 가격을 가지고 그 가격을 인덱스화한 것이죠. 자, 이 빅맥 인덱스가 앱 비즈니스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이 개발사는 베트남의 DBMobs라는 개발사고요.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입니다. 게임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 개발사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0.99달러라고 하는 저희가 상당히 자주 보는 앱스토어에서 자주 보는 가격이죠. 이 가격이 베트남 동으로 환산을 하면 약 22,000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000동이면 베트남에서 아주 근사한 점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와 함께 그냥 간단하게 한 끼 할 정도의 그 점심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컨셉을 다시 빡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한국에서 간단하게 친구한테 야 나와 밥 한 끼 먹자 해서 점심을 먹을 때 얼마 정도 지불을 하시나요? 뭐 저는 그게 제가 얻어먹는 때 몇백 원을 그렇게 좋은 데를 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뭐 보통 뭐 7,000원에서 만 원 조금 넘는 가격 그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전 처음 보는 앱에 7,000원이나 만 원을 쓰고 싶은 유저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한 베트남 개발사가 아주 파격적으로 그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지역에서 보통 60%에서 80%의 앱 그 첫 인트로덕터리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저와 그리고 레베뉴에서 약 3배 성장이 일어났고요.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앱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앱은 랭귀지 러닝 앱인데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메모라이즈라는 앱입니다. 이 앱 또한 아예 빅맥 인덱스를 활용해서 각국의 첫 소개되는 가격을 지난해 8월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약 40% 이상의 그런 신규 유저가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는 또 가격의 심리학을 좀 공략을 했는데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과 삼선 짜장면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짜장면을 고르게 됩니다. 가격을 만약에 케어한다고 했을 때요. 근데 짜장면과 삼선 짜장면과 그 뒤에 특급 삼성 짜장면이 있다면 보통은 중간 거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싼 거는 또 먹기 싫은 게 또 사람의 그 마음이죠. 그 점을 굉장히 잘 공략한 게 이 메모라이즈가 한 일인데요. 메모라이즈는 그 외국어를 배우는 앱이기 때문에 월간 그리고 연간 이렇게 구독 모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그 구독 모델 중에 분기 구독 모델을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분기 모델을 론칭을 하면 연간 구독을 할 사람들이 분기 구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분기 구독을 론칭을 했는데 오히려 더 결과는 좋았습니다. 월간으로 볼 분들이 어차피 외국어는 한 3개월 배워야지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3개월 그러니까 분기 구독권을 구매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단가의 72% 성장을 이끌어냈고요. 다음은 피크라는 개발사입니다. 이 피크는 두뇌 트레이닝 앱인데요. 영국에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론칭이 된 앱이고 곧 한국에도 론칭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피크라는 앱이 한 것은 똑같이 두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구독 모델을 많이 채택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 바로 직전에 자꾸 이탈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좀 가격 메리트를 줘보자. 그래서 그 이탈하는 고객들을 타겟해서 20%에서 4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신규 유저가 25%나 증가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보시면은 월간, 연간 이렇게 구독권들이 있는데 아예 평생 구독권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 또한 테스트의 일환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예를 들어 월간 구독권이 약 3,000원 정도 월에 한다고 하면 연간 구독권은 한 5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기대를 안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평생 구독권을 구매하는 유저가 전체 유저의 10%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 레베뉴의 30% 정도 증가를 이끌어냈고요. 나중에 한번 한국 시장에 나오면 플레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꽤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런타스틱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피트니스 앱인데요. 이 앱 개발사 산하에 17개 정도 앱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 1년 반 전쯤에 런타스틱이 프리미엄 프로라는 그런 모델을 새로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화면으로 원래는 나눠서 프리미엄 베네핏, 자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광고를 안 봐도 되고 또 이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넘기면 여러분은 이제 런타스틱 프로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저 전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런타스틱이 한 거는 아예 중간 페이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래저래 디테일을 다 빼고 런타스틱 프로로 프리미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런타스틱과 함께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로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프리미엄 컨버전이 100% 이상, 103%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던 걸 빼버렸을 뿐인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런타스틱도 너무 사실 굉장히 좋은 파인딩이죠. 그래서 17개 앱에 비슷한 개념을 다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저와 가격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앱 수익화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 앱 개발사의 사업 모델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셨던 그 예시 중에 좋은 점들을 차용하셔서 앱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는데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